어떤 경우도 봤냐면 퀵 서비스 아저씨를 보내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맞아. 누구누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해달래요. 아, 그거 아니에요? 대리. 그렇죠. 그래 대리 처방전은 안 해요. 안 하고. 선생님 달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써서 그냥 묻지도 않고. 애기 엄마인데 뭐 소아과를 가서 달라 한다든지 뭐 내과를 가서 달라 한다든지 심지어 정형외과에서 이런 데서도 그냥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사오피임약이 만약에 그냥 약국에서 아무나 그냥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면 이게 오남용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잠자리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100% 임신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배란이란 거, 그다음에 정자가 살 수 있는 시간, 난자가 살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뭐 여성의 생리 사이클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진료를 본 후에 필요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일반 의약품이다 이러면은 진짜 요즘은 고등학생들부터 대학생 뭐 무차별하게 드시고요.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넣게 되면 이 호르몬이 자궁 내막을 약간 탈락시키면서 자궁 내막 상태를 임신되지 좋지 않은 조건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몇 시간 이내로? 사후에 예전에는 3일 이내 72시간 내에 먹어야 되는 건데 요즘은 그 한 알만 먹어도 150시간 이내에 먹으면 피임이 됩니다. 여자한테 되게 무리가 간다는. 그렇죠. 고용량의 에스트로겐이 들어간 호르몬 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필요 없는데 오남용을 할 경우에 부정출혈이라든지 뭐 생리주기의 교란이라든지 호르몬 불균형이 생길 수 있고요.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임신했는데 이 약을 복용을 해버리거나 되게 미련한 방식이긴 하네요. 사실은 미련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스마트한 방법이기도 해요. 자기가 뜻하지 않게 임신을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낙태해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원치 않게 생긴 아기들. 근데 사오피임약이 역사가 오래됐는데 이게 사오피임약이 나오면서부터는 그런 낙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좋은 거죠. 어떤 점에서? 마음이 불안해서 전혀 임신될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약 주세요 우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환자들 많이 보는데 그냥 불안하니까 약 주세요. 그럼 사오피임약 처방전 받으러 왔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약만 처방해 주는 게 아니라 앉혀놔요.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서 제가 안심시켜주고 이때는 이래서 아닙니다. 진료가 필요한 얘기고 제가 따로 무슨 초음파를 들여다보거나 뭐 그 내진을 하지 않아도 이 생리 사이클에 이때는 배란시기고 임신이 될 수 있는 가임기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시기고 이런 걸 가르쳐. 피임약을 줄 때도 이 피임약은 이런 기전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사오피임약은 이런 기전에서 작용을 하니까 이걸 먹어야 되고 당신은 이걸 먹지 말아야 되고 피임 강의를 해요. 잘 듣는 분도 있고 잘 안 듣는 분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주세요 우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교육을 한다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청소년들이 뭐 생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이제부터 내가 가임력이 생기는구나를 누가 엄마나 아빠가 잘 가르쳐 줄 수가 없죠. 그리고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긴 하는데 그것도 많이 부족해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 기본적인 상식을 사실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거든요. 드러내놓고 뭐 콘돔을 갖고 다녀라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계속 얘를 강화를 시켜야 될지. 그거 정신적으로 강화를 어떻게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그 산부인과에서 살면서 이제 겪어왔던 일들, 그러니까 피임에 실패해서 뜻하지 않게 자기가 미혼모가 되거나 정말로 귀하게 키운 딸내미인데 어디 가서 임신을 해와서 집어서 구벅덩어리가 된다든지 집을 나온다든지 가출을 해서 또 이렇게 미혼모로 혼자 산다든지 가정 불화를 일으키거나 그렇죠.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이제 경험상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참아라 할 문제가 아니라 임신은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뭐 좋아서 하거나 뭐 두 명이 확실하게 무슨 피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으면 뭐 까딱하면 그냥 실수하면 임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동에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재수학원 이런 데서 그러니까 고3은 지났지만 재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친구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어.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생리를 안 해서 왔어. 근데 임신이에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청소년들도 임신해서 와요. 본 가장 어린 케이스는 실제로 제가 목동에 있을 때 중학교 2학년. 주수는 초기였는데 그 친구는 거의 간간 비슷하게 당해서 왔어요. 많아요. 엄마도 얘기 안 하고 혼자 그러면? 아니요. 어머니가 데리고 오셨고요. 제가 좀 희한하다고 생각했던 게 의대생도 있었어요. 의대생? 네. 제 환자 중에 되게 지식이 많아. 그렇죠. 뭐 유명 의대를 다니는 의대생인데
왔어. 임신을 한 거예요. 어머. 자기도 모르게.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여성의 생리 주기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론과 실제는 잘 그러네요. 모르는 거죠. 헛똑똑하네요. 이렇게. 피임을 뭐 자기가 무슨 뭐 자궁내 장치를 끼거나 네. 뭐 루프를 하거나 뭐 임플란을 끼거나 피임약을 먹지 않는 한 네. 그냥 자연적으로 피임한다 하다가도 그쵸. 산부인과 의사 본인 여자 의사 또는 남자 의사 남자 산부인과 선생님들 피임에 실패 많이 해요. 그래서 예상하지 않게 셋째를 낳거나 뭐 이렇게 넷째를 낳거나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피임은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러니 어린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생리를 초경을 시작하고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거치면서 의대생들도 온다는 거 보면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네, 그건 좀 부족하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나 이제 이혼할 건데요. 아기를 못 낳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뭐 부부 사이가 아닌 사람, 요즘은 결혼과 재혼, 이혼, 뭐 재혼 너무 많아요. 재혼 과정도 많고, 그리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이제 뭐 남편하고 아기가 있으면서도 뭐 다른 그런 혼외 관계에 의해서 임신하는 경우 그런 거 있는데 피임 지식이 그 나이 30대, 40대, 50대가 되도록 50대는 임신할 확률이 떨어지지만 그때까지도 개념이 없이 그냥 하다가 이때까지 내가 임신이 한 번도 안 됐었는데 하는데 임신돼서 오는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교육하는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 보고 대충 한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생리 자기 주기를 그 입력하는 어플이 있잖아요. 근데 어플은 어플일 뿐이에요. 자기 주기는 자기가 알아야 되고 자기 주기에서 배란 일은 과학적으로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근데 어플이 이렇다던데요. 그래서 왔는데요. 뭐 이러는데 난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는데 임신돼서 오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 피임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후피임약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찾아와서 저랑 상담을 하고 사후피임약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게 임신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런 낙태 수술이 굉장히 뭐 거의 없는 편이에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거고 사후피임약을 안 먹어서 임신하는 것보다는 사후피임약을 먹고 임신을 안 하는 게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거든요.